씨. 저희가 그 리얼, 네. 네, 고품격 저희가 토크 방송이기 때문에 네. 또 리얼하게 요거 상황으로 한번 해볼 텐데, 윤경 씨, 큰 시어머니하고 작은 시어머니 있습니다. 네네. 어떤 시어머니에 본인이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연세가 있으니까 조금 네. 그래도 윗사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큰 시어머니 하실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저는 좀 까다로운 작은 시어머니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윤경 씨와 저와 준비한 오늘 이 의뢰인와의 고민 두 분의 시어머니 한번 만나보시죠. 네, 상황극 안으로 가보시죠. 제가 제대로 된 시어머니입니다. 네. 저는요, 뭐라 그럴까요? 위에 큰 시어머니는 이미 가셨고,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제가 또 신상 아니겠어요. 어머. 조금 까다롭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작은 시어머니입니다. 예. 가기는 어딜 가 내가 조강지처럼 난데 어머 저 어디서 첩지라는 주제에 진짜 옛날 같으면은 참 어디서 명체도 못 내밀었어 얼굴도 못 내밀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형님. 아이고, 왜? 아우, 진짜. 아니, 제가 아유 우리 저기 무슨 바깥 실실 치는 거 봐. 아이고. 우리 메리우스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근데? 아우, 저기 뭐 또 이번에 또 사고 치셨다 그러시던데. 그게 왜 사고야? 아니 둘이 붙어 먹었으니까 내가 내 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살 길 찾느라고 우리 아들 카드로 사업 좀 벌였다. 왜? 그게 뭐 잘못됐어? 그럼 뭐 잘못됐는데? 뭐? 아이고. 기부서 지 아들도 아니면서. 형님. 왜? 아유, 왜 형님 아들이에요? 내 아들도 아들. 네가 낳니? 내가 낳지? 아이고, 낳기만 하면 다예요? 아니, 우리 그 메리우스 선생님이 언제나 그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형님 그거 모르실 거야. 진짜. 늦게 죽겠네. 메리우스 그놈의 메리우스는 아이고. 아니, 그리고 카드 뭐 그렇게 자꾸 사고 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래요. 저번에 나한테 보내주신 그 김치 있잖아요. 김치가 왜? 잘은 먹었어요. 근데, 알잖아요. 내가 굉장히 입맛 까다로운 거.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성격 좀 고쳐. 젓갈 있잖아요, 젓갈. 그 젓갈이 어땠어, 젓갈이? 진짜 젓 비린내 나가지고 나 진짜 못 먹겠더라고. 아니, 조금, 그 입맛이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 젓이 얼마나 좋은 젓인데 그래? 아니, 웃겨 진짜. 그리고, 아니, 내가 딱 먹는 순간 느껴지는 게, 어디서 이렇게 저렴한 것만 드시는지, 카드 값은 아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그렇게 긁으시면서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가리는 게 많으니까 잔병이 많은 거야. 당신대로 잘 먹어야지. 왜 이렇게 사람이 까탈스러워? 성격 안 좋지, 어머. 까탈스럽지, 결벽증 있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 성격 안 좋다는 얘기하는 거야. 몰라? 남들이 아니, 뒷소리 하는 거?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첩질하고 있지. 아이고, 아이고 자기가. 아이고. 형님, 내가 이거는 딱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얘기할 건데 뭘? 잘 한번 들어봐요. 응? 내가 그 몸이 아픈 게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골다공증이라든가 이게 뼈가 조금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뼈가 아파서 그런 건지 형님은 알란가 몰라. 왠 줄 알아요, 형님? 안 먹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자주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누구랑 부딪히는지 알란가 모르겠네. 길거리에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겠지 뭐. 시리우스, 우리 메리우스하고. 시리우스는 누구야 또? 아니, 우리 메리우스 우리 메리우스? 오빠가 내가 하나 이름 바꿔줬어.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거 사실 우리 그 메리우스 오빠가 나를 얼마나 감싸주는지 몰라. 진짜 사랑은 내가 다 받는 것 같대. 그러니까 형님은 한물 이제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예 좀 나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형님. 그래 걱정하지 마. 난 나가서 살아도 나는 편안해. 나 우리 아들 카드만 있으면 난 살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번에 카드 낸 것도 우리 아들 카드로 냈거든. 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들 카드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마. 알았어? 어머, 내가 형님. 아니, 내가 뭘 자꾸 그렇게 얻어먹었다 그래요, 진짜. 이번에 여행 가는 것도 우리 아들 카드로 간다며. 우리 며느리한테도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마. 그거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형님 얘기. 어머, 진짜. 어머머 내 다 들었어. 진짜. 아니, 내 며느리야 내 아들이고. 아니, 좋아요. 그만 얻어먹게 해봐라. 딱 결정해. 그러면은. 뭘 결정해? 지금 우리 이거 화면, 이거 나오고 있는 거, 나 작은 시어머니, 그리고 그래. 이 옆에 우리 큰 시어머니. 둘 중에 한 분 모시고 살아야 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나지. 당연히 날 거야. 왜냐면은 나는 좀 입맛이 좀 까다롭고 조금 몸이 약해서 그렇지 굉장히 부드럽고 뭐랄까 지적인 그런 시어머니거든요. 지적이긴 뭐 지적인 시어머니. 나는 음식 그렇게 안 갖다 쓰러 난 참기름만 주면 나 다 발라 먹어. 난 그런 시어머니니까. 너무 자, 느끼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06080번에 8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네. 자, 로나 선생님, 이 두 시어머니. 진상의 화사. 아유, 차라리 예. 화끈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사고 좀 사고 치더라도? 사고 안 치지 모시고 살면. 사고는 조금 안 쳤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 조금 까다로워도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어머님들이 네. 자식 이 며느리 보기 좀 부끄러워서 조금 까다로운 건 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며느리 교육도 좀 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고를 친다라는 거. 네. 사실 이거 며느리나 아들한테 굉장히 민폐 아니에요. 저는 좀 그렇게 야, 생각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 아, 저 형님. 원래 성격이 까다롭고, 아이고, 진짜 자꾸 형님, 형님 그러는데. 아, 형님, 나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야. 살이 찌면 다 이유가 있어. 살 안 찌는데 이유가 있는 게 우리 시리우스 선생님 나 밤마다 나를 괴롭혀서 그렇다니까. 괴롭히게 그냥 뭐하게 혼자 그렇게 성격을 말라 찌르게 말라 쓰니까 피가 그런 거야. 말라 몸이 말라. 내 그래서 그렇다니까. 아, 진짜 얘기가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돼, 로라 어떻게 해야 선생님? 됩니까 선생님? 예.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고품격 토크쇼 러브코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오늘의 이 고민 안고 네. 저희 스튜디오에 이 함께 하시는 의뢰인 Y를 또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참고로 이 의뢰인 Y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났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의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오늘까지 주제를 또 함께 나누게 됐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하는 이 의뢰인 Y의 고민 혹시 지난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빠르고 굵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뢰인 Y의 주제와 고민 내용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경 씨, 의뢰인 Y 어떤 그 주제로 저희 러브코치 이렇게 고민을 내주셨죠? 자, 의뢰인 Y는요, 이런 고민을 갖고 러브코치를 찾아왔습니다. 네. 두 명의 시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네. 글쎄 시어머니가 두 분이나 계시다는 거죠. 어. 그런데 과연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의뢰인 Y의 프로필을 살짝 보니까요. 네. 이제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새댁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형편상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둘인 상태입니다. 어이구. 그래서 본 어머님 그리고 시어머님 새로 제가하신 시어머님 요렇게 두 분을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예 그 예. 고민 내용까지 한번 좋습니다. 읊어주세요. 네, 고민 내용이 이런 거였죠. 사고 치는 시어머님과 까다로운 시어머님, 이렇게 두 분 너무너무 모시기 힘들어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난주에는요. 네네. 루나 선생님, 제가 이거를 좀 간과하고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두 분의 시어머니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근데 이런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이 의뢰인 Y가 결혼 반년 차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진짜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요 반년 차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그 합니다.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 예. 그렇죠. 이제 결혼 반년 차라고 하면 이제 막 집안에 만일에 제사가 있다면 제사 날짜 이제 적어 놓을 타이밍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신혼여행이나 여러 지금 자기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새 꿈에 부푼 꿈에 막 이렇게 정말 행복할 요 타이밍인데 그 새댁이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풋풋한 요런 타이밍에 시어머니 양쪽 두 분으로 왔다 갔다 지금 본인이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남자라고 하면 요 반년차가 어느 때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네. 이제 막 내가 정말 꿈에 바라던 신상 핸드폰이나 아니면 신상 컴퓨터 이걸 새로 맞췄어요. 요걸 막 매뉴얼 읽어가면서 이제 막 박스 풀러가지고 요걸 막 이제 손대기 시작할 요 타이밍인 거예요. 그 자동차로 네, 하면은 네, 새로운 네. 자동차 얻어서 키에 시동 꽂고 그렇죠. 시동 이제 걷는 이거 하나하나 그런 단계. 눌러볼 때. 시승식 하는 그 와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오매불방 뭐 다칠까 상할까 이러고 있는 와중인 거죠. 그렇죠. 요 그래서 와중에 이제 저도 시어머니가 한 6개월 때쯤의 느낌이 잘 모르거든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어머님이 뭘 하라 그러는 건지 뭔지도 몰라가지고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서 그냥 참고 앉아있고 눈치만 보는 어머.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사실. 자, 그러면은요. 네. 저희가 요 의뢰인 Y 얘기는 계속해서 의뢰인 Y에 관한 네. 고민. 야, 시어머니가 2명 너무 힘듭니다. 요 의뢰인 Y의 고민을 이렇게 그 어떤 고민 내용과 그리고 그 이 프로필을 짧고 굵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로나 선생님 요거 그 간단하게 기본 베이직. 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결혼 반년 차라는 거 요거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그 이외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그렇다면 이 큰 시어머니, 네. 작은 시어머니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주위에서는 흔히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네. 흔치 않은 거보다는 사실 많이 있는데 쉬쉬하면서 좀 얘기를 꺼리는. 맞아요. 그죠? 우리 시아버지 결혼했는데 시아버지가 결혼한 그 새어머니하고 같이 산다 아니면 뭐 전 어머니하고 연락을 한다 이런 얘기 남한테 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민망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쉬쉬하시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지 네. 아마 한 달이 건너가면 한 분 정도씩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의뢰인 Y가 시집을 와서 처음에 본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 아마 처음엔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해야지, 효도해야지라는 마음에 열심히 뭔가 하고 있더니 뭔가 이제 그 전 친어머니가 네. 다가오셔서 나도 네 남편을 낳았으니 나한테도 권리가 있으니 나한테도 잘해라. 네. 이런 부분으로 계속 다가오시는 상황이었고요. 아. 거기다 남편도 어떻게 보면 친엄마인데 뭐 자기가 효도는 못할 망정 이렇게 불효는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라 네. 남편도 어떻게 보면 친엄마한테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사실 뭐 결혼한 지 반년 차인데 시어머니들한테 매몰차게 하기도 뭐하고요. 남편한테 뭐 결혼하자마자 이게 뭐 하는 경우야 이러면서 따지고 들기도 뭐한 상황이라 일단 흘러가는 대로 계속 시어머니 양쪽에서 이렇게 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이 계속 뭔가 이제 좀 시달림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요, 윤경 씨. 네. 저희가 그 차트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큰 시어머니, 네. 작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큰 시어머니하고요, 일단 작은 시어머니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차트를 통해서. 예, 일단 네. 큰 시어머니하고 작은 시어머니 이번에 한번 동시에 한번 확인을 해서 좋습니다. 예, 네. 과연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해요. 자, 예. 그럼 큰 시어머니 먼저 보고요. 큰 작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도 어떤 같이 신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 예. 자, 먼저 큰 시어머니는요. 네. 몰래 친아들 명의로 사업을 했고요. 게다가 신용카드를 남용을 했어요. 사고 치는 어머니. 아, 예. 그분이 큰 시어머니였습니다. 자, 작은 시어머니는요? 네. 까다로운 입맛에 결벽증이 있고요. 또 잔병치레가 있고요. 시아버님의 방어막이 작은 시어머니였네요. 진짜 힘드시겠다. 와. 그죠? 그러니까 큰 시어머니는 사고 뭉치고 네. 작은 시어머니는 또 까다롭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뭐 내친 일단 까다롭다라는 부분만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 까다롭다라는 게 자기 기준에서만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같이 살기 때문에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까다롭게 하는지가 사실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지금 새댁이 집안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벌이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손댈 수 없는 걸 시어머니가 다 케어해 주시면서 깔끔을 떠신다. 이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그 정도는 뭐 받아들일 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부분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까타를 떨면서 이제 네. 며느리한테 감독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결벽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네. 예민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예민한 게 잔병치레로 오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집안 분위기가 같이 축 처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밝은 이야기를 막 하다가도 콜록거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신경 쓰여서 재밌게 웃지도 못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잔병치레를 자주 한다, 또 예민하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신혼을 즐기는 이 두 부부한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지금 신혼을 즐기는 건지 아니면 좀 약간 눈치 보러 들어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고 치는 엄마, 뭐 물론 친엄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뭐 안정이 안 되겠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혼을 하고 나가셨던 집에 계시던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날 엄마가 내 명의로 대출을 한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떡하니 가게를 차려서 이건 내가 좀 잘해 보려고
근데 이제 그러고 망하고 들어와요. 어떡해. 그리고 미안해. 네. 잘해보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 또 카드를 들고 나가서 몇 천만 원을 또 땡겨와요. 어머. 그리고 또 나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미안해 빌려줬는데 띄었어. 이러고 들어온다 쳐볼게요. 이게 친엄마든 친엄마가 아니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부가 살 수가 있겠냐고요. 못 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지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이 두 어머니를 어떻게 갱생시킬 수 있는지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예. 각자 살아요. 뭘 이렇게 갱생시켜 각자 살아요 그냥. 순간 이 생각 예. 들었어요. 뭘요? 혹시 만약에 다 같이 사시는 건 아니지? 다 같이 사시는 건 아니었고요. 예. 그 전 엄마 같은 경우는 자주 연락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같은 공간에 산다라는 것보다 가까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일도 많고, 그 새어머니하고 지금 시어머니, 전 시어머니하고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흉도 보고 하시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 이쪽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기도 뭐하고, 이쪽 시어머니 편 들어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조금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자, 지금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신 이 전국에 계신 시어머님들, 또 며느리분들, 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말 어떻게 보면 평행선에서 좀 더 좁혀질 수 없는 그 어떤 불가사의한 그런 관계잖아요. 맞아요. 예.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 안고 계신 저희 시어머님이라든가 또는 며느리분들 계시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러브코치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4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2015년에 또 신정 또 보내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네. 네, 요때 또 우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만나시는 이 어떤 요런 만남 분명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말 맞이해서 또는 다가오는 새해 맞이해서 이 며느리와 또 이 시어머님의 문제 또는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점 있잖아요. 이런 거 오늘의 주제와 비슷하거나 또는 전혀 비슷하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점 안고 계신 분들 저희 러브코치에 전화 주셔서 좀 시원하게 좀 고민 해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이 고민이라는 건요, 그 즉시 털어야 제맛입니다. 고민 안고 있으면요, 이 고민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네.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쓸데없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 고민하다 보면 잠도 안 와요. 그리고 그 고민 자꾸 하다 보면 진짜 내 얘기가 돼요, 점점.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입맛 뚝뚝 떨어지고요. 어떤 병까지 생기는 게 고민이고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털어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밤 넘기지 말고 저희와 전화 나누시고 그게 연인 문제건 금전적인 문제건 사업적인 문제건 아니면은 뭐 소통 문제건 친척 문제건 이런 부분 전부 다 전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 러브 코치 사실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린다는 거 저희에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민이 그만큼 많이 있으시다는 거 저희에게 또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럼요. 네. 하지만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의 고민 안고 계신 거 2015년까지는 좀 가져가지 마셨으면 하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2014년에 고민 지금 안고 계신 것들 전부 다 좀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저희 여기서 잠시 쉬고요. 2부에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이어나갈 텐데 1부 여러분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 2부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러브코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잉카콜라와 함께합니다.